오늘 경기도당 세월호위원장 취임식을 위하여 방문해주신 50만의 우리 공화들 대표는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기도당 시민도당위원장 취임식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당 생기고 오늘 감사장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4년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형대에서 또 이 거짓 불법 불의의 세력하고 참 진실을 밝히려고 또 정의를 밝혀보려고 우리는 힘들어도 다음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러한 미래를 돌려주기 위해서 상영과 투쟁해 주신 선배님들 또 동지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고는 제가 드리는 감사장 한 장으로 어떻게 그 노고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좌파로 붉은 세상으로 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청년 위원분들도 감사장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하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위원들은 청년위원답게 변화하고 또 앞장서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청년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자연세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벌써 갔어요, 그죠? 제가 오늘 이래 되면은 눈만 봐도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몇 분들은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당대표로서 굉장히 아픕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는 2016년 그 겨울에 그 사안들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파면들은 3월 10일날 2017년 3월 10일날 5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는데도 언론방송이 전부 다 묻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는 끝이 났다. 자기들의 이념도 이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언론 하나 그거를 실지 않고 다 덮어버렸어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은 드디어 광장에 봄이 왔다고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항상 이 대한민국 역사나 세계사도 그렇지만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정의가 있으면 불의가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 때는 죄는 진짜 죄가 없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그런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라는 법률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제목을 윤석열이가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이재용 회장하고
눈으로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묵시적 청탁을 한 거다 해가지고 이재용 삼성회장도 부회장도 감옥 보냈어. 그리고 감옥 가는 날 자기 팀들한테 전화해서 수고했다. 뭡니까? 이 재용 감옥에 넣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형집행 정지를 좀 시켜달라 했는데 두 마디 하지 않고 두 번 다 매몰차게 거절한 게 윤석열입니다. 나쁜 놈 새끼. 지금 저는 2016년 그 겨울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의 산에 의해서 마녀사냥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속아서 가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진실은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형을 30년, 33년을 때린 사람입니다. 검찰에서. 그 사람이 공정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서 오른쪽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이 현실을 저는 요즘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2016년 그 겨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거짓 촛불에 속았던 그 겨울을 생각하고 2017년 3월 10일 날 5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 5사람이라니까 그런 5분들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수십 방울 상처를 입고 지금도 고통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겨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의 시작.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불의의 나라로 가고 진실한 나라가 거짓의 나라로 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저는 또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29살 때 정치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제 나이가 63이에요. 34년을 정치한 사람. 34년 동안 부설수 하면 안 올랐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뒤집어져도 맞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대한민국이면은 만약에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정권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은요 전부 인공기 들고 김정은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 되면은 뭐가 선이고 뭐가 정이고 뭐가 진실인 것도 다 묻어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윤석열이 문재인이 미우니까 윤석열이한테도 뭉쳐가 문재인 쪽과 보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지 친구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조국이 수사한 것은 권력 찬탈자, 촛불 쿠데타 주동자,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국이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우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촛불 쿠데타 주동자고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윤석열이까지 얘기하겠다는 이해는 가지만은 그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래가면요 어떠한 불의의 세력도 국민의 지지만 얻으면은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다. 그거는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히틀러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 히틀러하고 똑같은 작당이 지지만 받으면은 독일 국민의 지지를 히틀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유태인을 죽이고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도
지지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는 게벨스가 히틀러의 입이라는 게벨스가 히틀러를 총통을 만들고 독일을 전쟁 앞잡이로 만드는 그 게벨스의 논리하고 지금의 윤석열이를 부르짖고 있는 우파 소위 말하는 유튜브나 우파 지지자들하고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시긴 나오시겠죠. 그 진실, 우리가 얘기하는 탄핵의 거짓, 선동, 조작, 음모, 선동자, 배신자, 역적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쉬운 길을 몰라서 어려운 길을 가는 줄 아십니까? 조원진도 3, 4, 12년을 국회의원 사람이고 제가 정치를 몰라서 쉬운 길이 아스팔트 길이 뭔지를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반문연대 문재인만 반대하면 다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면은 49%까지는 얻어요. 51%를 못 얻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51%, 55% 가려면은 국민들이 이것이 정의의 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길이라고 확실한 분노의 마음이 오른쪽 전부 다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광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이재용 안 돼, 박근혜 대통령 안 돼, 박근혜 대통령 이제 무독부자, 김무성 같은 배신자가 토론회에서 박근혜가 무슨 힘이 있어, 이제 풀어나가야 힘없다, 이따위 소리를 며칠 전에 하고 다니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대신에 칼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자가 윤석열이 보고 야, 그 33년 너무 많이 때렸다, 이런 부러지 같은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조원진은 지금이라도 내 정치 이제 그만할게, 한 두 달 쉬다가 보궐선거, 아니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왜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 길이 조원진이도 죽이고 대한민국도 죽이는 길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손자다 손녀들한테, 우리는 그때 야 됐다, 박근혜 대통령 죄 묻는 거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데 묻잖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싸워야죠. 싸우고 우리 힘을 키우면은 그때는 자기 스스로들이 무릎 꿇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릎 꿇고 습고 대지하는 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또다시 대통령 만들겠다, 김무성 칭매하겠다, 유승민 지가칭 해보겠다, 그것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다른 데 다 좋다, 조원진만 빼고 가자, 조원진만 빼고 가자. 천만의 이 인간들아, 조원진이가 빼고 가요. 조원진 불러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그런 정당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정당 우리 47년도에 전국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구성이 되가 45년도에가 48년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당은요,
이합 집산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만 했는데요. 이렇게 인초들이, 서민들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고 정말 힘들지만은 뭉쳐보자 해가지고 이제 4년차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공화당 정당혁명을 해야 돼요. 정치혁명도 해야 됩니다. 또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힘은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당선될 때는 출마했을 때는 국민 서민 얘기하다가요. 딱 선거 끝나면은 골프장 가고 놀러 가고 저끼리 모여가서 술이나 처먹고 이러지. 서민들 가면은 아이고 내가 그 와가는 힘든데. 여러분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은 빠른 시간 내에, 어쩌면 조금 더 늦은 시간 내에 성공을 할 거라고 자신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애시당초 쪽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제 국민정당, 민초정당 이 정당의 혁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이 아파요. 경기도당은 우리 공화당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정당 지역이고 또 지역이 대단히 넓습니다. 정은호 신임위원장은 우리 강에 오시기 전에 벌써 총선 때부터 관여를 하셨는데 뭐 좋은 회사에서 지금 받는 돈의 3배 정도를 받고 편하게 다른 데서도 오락하는데도 우리 당에 와서 봉사를 하시고 계세요. 힘들죠? 새로 들어오면 우리 당 사람도 하자. 네가 언제 태극기 들어봤노? 막 우리는 막 그런데 아무튼 능력 있는 분을 제가 상고초려해서 모시고 온 분이니까 그래서 사무총장 업무도 바쁘지만은 이 경기도당이 워낙 중요해서 또 본인이 경기도에 사시고 하니까 경기도당을 좀 이끌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우리 경기도당의 조직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또 서명대 하시는 많은 서명대 단장님들 또 경기도당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동지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우리 공화당 어느 지구당 어느 시도당보다도 가장 훌륭한 또 멋있는 우리 공화당 다운 그런 시도당이 경기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몽호 단장님은 또 뭐 강원도에서 붙어 있어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강원도 도당 그 사무실 개소식을 했어요. 천천 강원도청이 있는데 가장 중심지에 화로광장이라고 제일 중심지에 광고 효과가 엄청난 그런 사무실 개소식하고 이제 정당이 어느 정도로 안정이 돼 가느냐 이제 인천하고 충남 사무실만 지금 인천 사무실 충남 사무실 있습니다. 거기만 이전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주도까지 14개 시도당 이제 세종시를 이제 세종시당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또 세종시 서명들을 갑니다. 오늘 보니까 뭐 청년 일자리, 청년들 계시는데 청년 일자리 뭐 윤석열이도 그 얘기하고 문재인이도 그 얘기하고 무슨 문재인이가 그 얘기하니까 제가 역시 저 사람이 조금 모자란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붙어 있는 일자리 판부터 걷어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취임하지 말자 청와대에다 일자리 판 다 걷어라. 제가 이걸 매일 아침 매일 보고 매주 일자리 동향을 보호하겠습니다. 개뿔. 그거부터 걷어내라. 그거부터 걷어내라. 두 번째, 취임 3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했어요.
민노총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성과급 폐지하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났습니다. 왜? 정년 연장을 2년 시켜놨잖아요. 2년 전정 연장하면은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2년 동안 있는데 누가 젊은 사람 뽑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 도입했는데 민노총의 제1요구사항이 성과급 폐지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들이 가장 따갔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켰거든요. 그게 바로 성과급입니다. 그 성과급 제도를 민노총, 한국노총하고 선거 전에 사인했잖아요. 사인. 문재인 후보가.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립니다. 고용에 대해서, 청년 고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는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불인하게 뭘 했습니까? 바로 공무원 18만 명 늘린다. 18만 명. 민노총이 요구했던 청년 일자리를 얘기하려면은 민노총이 제일 첫 번째로 요구했던 성과급 폐지를 다시 폐지해야 됩니다. 성과급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청년들의 일자리에 순풍이 터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끈기가 있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자기 스펙 쌓으라니까 스펙 쌓고, 돈 없는 청년들은 24시간 중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알바하면서 학원 다니고 스펙 쌓고 준비 다 해놨더니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고용세습 기간, 고용세습 공공기관을 비롯한 고용세습 기업이 131개였어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111개를 없앴습니다. 겨우 20개는 안 가는데 지금은 131개 플러스 알파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민노총 세상이라는 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한 놈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민노총이 무서워서. 당당하게 해야 돼.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청년 일자리를 맡고 있는 고용세습의 실태를 밝혀라. 그래야지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까? 공정한 사회가. 100번 떠들면 뭐합니까?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청년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구 말로 해가 지가 그거 다 만들어 놔놓고. 지가 만들어 놓은 건 다 들어드리면 청년 일자리가 숨통을 터버려요. 그 다음에 기업 규제를 하니까 기업이 뭐 돈을 벌어야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규제라고 하는 규제를 다 해버렸는데. 기업 규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풀고 그 기업에서 소위 말하는 상생의 청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기업과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이 상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은 죽어라 하고 책임나놓고 돈 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놈으로 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오너들은 전부 갑질한다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놔놓고 지금 와서 청년 일자리 걱정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거짓말합니다. 원칙도 없어요. 문재인 정규직화가 뭡니까? 인천공항공사 가가지고 인국공연 인천국제공항공사 또 가서 자기가 비정규직 정규직이 합시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 가려고 시험 준비했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원칙도 없어.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아니야? 문재인표 정규직이에요. 문재인표 정규직. 이것은 공정을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에요. 지가 무슨 놈의 이조시대의 왕입니까? 가가지고 말이 자기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취직할 수 있는 청년의 일자리는 뺏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총선 때 공약했던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군가산제 바로 도입해야 됩니다. 군대 가서 지금 군대 계열이 줄었지만은 군대를 가면은 이것이 나의 명예고 나의 애국심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에 가는 자식이나 군에 안 가는 자식이나 다 같은 대한민국의 자식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군대 가서 2년 이상 혹은 2년 가까이 고생, 지금 요즘 18개월 하든 고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군가산제를 도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젊은 남자들이 군에 가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2년 가까이 학교를 가다 군에 가면요 이쪽이 앞에 빼지고 뒤에 빼지면 2년이 넘어요. 그 희생을 하지만은 내가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국방의 업무를 짓지만은 국가는 나한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준다는 확실성이 있어요. 여성부 여성 얘기하죠. 여성부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인권 여성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여성부 매일 발표하고 그러던 여성부 요즘 뭐합니까? 박원순이 성추행을 하든 오고든이가 하든 안희정이가 하든 한마디 얘기 안 하고 다 여성부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부를 만들어라. 청년 일자리부를 말로만 입서비스 하면 공부 좀 하라는 게 청와대 앉아서 할 일도 없는데 윤석열이 누구 만나가지고 공부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저랑 토론해보자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기본이 무너진다. 세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 배령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국인 출입금지 시키라고 난리를 안 했습니까? 다 풀어놔놓고 그때 정부가 많은 대만, 홍콩, 호주 이 사람들 중국인 출입금지 다 시켰거든요. 비행기, 배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막. 그 사람들 지금 그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국 폐렴에서 벗어났고 있습니다. 몇 명 돌아가신 분도 몇 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K방역잘 온데 회의 가는 데마다 K방역잘은 그게 뭔지 압니까? K뻥입니다. K뻥. 문재인표 뽕방역입니다. 뽕방역. 11월 달까지 자기들이 이제 면접 거의 정식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놔놓고 정영계가 썩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년 가야지 정상생활 때부터 한마디로 땡했어요. 그렇게 레거사들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문재인이가 또다시 나왔어. 오늘 나와서 K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전경경이라는 사람이 11월달 내년 체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저는 가만히 앉아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없는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루에 35만 명을 주사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백신만 있으면은 한 달에 1000만 명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명을. 그런데 하루에 3만 명 넣고 있어요. 3만 명. 백신이 없으니까. 놓는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백신이 없어서 주사 못 넣는다. 그러면은 나라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렇게 놓는 신용만 하면 누가 가서 어디서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독감 계절이 들어오면요 한 달에 1000만 명이 독감 주사 맞습니다. 오세훈이가 어제 자영업자 더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키트 했잖아요. 신속 키트.
왜 그거 안 하겠어요, 정부가? 신속 체크가 뭡니까? 당뇨병 체크하듯이 아주 간단하게 체크가 되는데 수없는 중국 계엄자가 속출합니다. K방역의 백신 실패에다가 완전한 실패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방역 거짓말을 하는 집단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집단입니까? 그걸 보면서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왜?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공천 잡는 광역단체장도 안 움직이고 기초단체장도 안 움직이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도의원, 군의원도 한 명도 안 움직여요. 한 명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만 계속 방역 실패다. 이거 내년 대선 때까지도 백신 접종 다 어렵다. 전체 국민 방역이 어렵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총생산이 6개월 방역 늦어지면요 3분의 1 날라갑니다. 3분의 1.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다 자기 식당하고 자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은 대출 받잖아요. 은행에서 돈 못 버는 사람한테 대출 해줍니까? 자, 식당은 망하고 다 망했는데 은행에서는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다 보니까 사채도 쓸 수 있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합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가족이 해체돼. 버티다 못하면 집단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문뽕 잘못이라니까 문뽕.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한 여정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중국 가가지고 말이죠.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들 계기 되면은 시진핑 제가 3번 만났어요. 저하고 시진핑 사진 찍는 거 보십시오. 고개 그렇게 숙이지 않아요. 왜?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놈의 인간들은 좌파 새끼들은 배려도 없는지 90도로 숙이다. 90도. 그게 사회주의자들의 종주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우리 공화당의 여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 한 1절만 들려주면은 국민들 3분의 1은 안 바뀔까요? 그걸 하는 방법은 뭡니까? 당원들이 편안해야 돼. 유튜브를 만데 어느 유튜브를 보더라도 무조건 친구들 전화번호 있는데 다 편안해야 됩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날 작정을 하고 부산 가서 연설을 작정을 하고 있더만 이제 그 연설 하나 올라옵니다. 이게 정당의 역할이 아니죠. 당대표가 있으면 2시간 내에 연설이 올라오고 이게 막 퍼나르고 되는데 이제 연설에 있는 장면이 이제 올라오더라. 나사들이 빠졌다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저 땡빛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서명대 받고 있는데 정신들 차려. 정신들 차려. 지금부터 우리 동지들이 다시 신발끈 매야 됩니다. 다시 허리끈 들어오면 왜?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그만둘 때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꺾여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혁명을 5.16 혁명 이후에 민초들의 혁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촛불혁명 하다가 4년 지나가지고 다 꺼졌어요.
촛불은 혁명이 아니죠.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죄 없는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그것이 무슨 혁명입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저부터 다시 조심의 마음으로 다시 허리끈을 매야 된다.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집회도 가자. 당대표라는 사람은 집회 갔는데 특히 경기도 제일 넓잖아요. 사람 들어오면 저 눈빛만 보면 기분 좋아 죽는 거야. 사람 적으면 연설 올라갔다가 아이고 뭐 조금만 있으면은 막 지도 모르게 미쳐가지고 와 하는 거야. 여러분 집회도 오시고 설명대도 하자. 토요일날 집회 있으면 일요일날 설명대하고 평일날 설명대하면 되잖아요. 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작정을 하고 제가 몇 말씀을 올렸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도 이 유튜브 생방송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잖아요.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이 나쁜 놈이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지금 저를 죽이려고 검찰에서 5군데에서 기소했어요. 누구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옳은 길을 하다가 감옥 가도 죽으면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책임 총대는 제가 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심과 같이 함께 투쟁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 당원 동진의 뜻을 담아 경기도 강민수 청년위원장이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장. 대표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당에서 제일 원로님이 누구세요? 제일 원로. 제일 원로 선생님. 김양 선생님. 어디 계시나? 저리 오세요. 우리 경기도당 당원 동지 감사합니다.